대통령실 근처 그곳 집값도 신고가. 바로 이 말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 힐 전용이요 235.312제곱미터입니다. 신고가입니다. 2023년 10월 26일에 구청이 95개 이게 매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월 29일이죠. 2월 29일 지난달 2월 29일입니다. 예, 11층이 95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신고가죠. 야, 이게 서울에서 요즘 신고가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잠실 리센츠에서도 신고가가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 더힐에서도 신고가가 났다. 동작구에서도 신고가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한남동 여기 한남 더힐은요. 지금 151제곱미터에서도 신고가가 났습니다. 지난달 25일에 2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이거 2020년 12월에 21억에 거래된 이후에 3년 만에 4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뭔가 서울의 집값이 이게 제가 꿈틀꿈틀 한다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잖아요. 여기에다가 용산 센트럴파크 헬링턴 스퀘어 여기도 92제곱미터가 지난 1월 24일에 2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 갈아치웠거든요. 이게 2023년 10월 말 거래가 24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신고가를 완전히 갈아치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 용산 대통령실 근처 특히 한남동 부촌이라고 이야기하는 한남동 이 한남동에 집값이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참 이게 시장의 지표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율이 말입니다. 2023년 1월 2일 대비해서 2024년 3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68.8%가 늘어났습니다. 49,198건이 83,047건으로 늘어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매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공급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공급이 일어나는데도 매물이 가격은요 안 떨어지는 거 신고가 행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특히 말입니다. 이자 폭탄에 대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 거예요. 아 지금이 시기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저는 그렇게 충격적인 일로 보입니다. 예, 결국 말입니다. 결국 집값은 분명히 검출되는 건 분명하고요. 옥석가리기가 일어나면서 이게 부촌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가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잠실 리센츠도 그렇잖아요. 그죠? 동작구에도 요즘은 신고가가 올라가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의 어떤 분위기가 좀 숙성이 돼 간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도 올라간다는 건 제가 봐서는 매물이 더 나올 겁니다. 지금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기준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이중성이 좀 있어요. 예, 저는 이중성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면 사실은요. 이게 서울 집값도 15주째 하락은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보시다시피 3월 11일에 마이너스 0.01까지 또 떨어졌잖아요. 예, 3월 4일에 마이너스 0.02 15주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과거처럼 2022년 12월 26일
마이너스 0.74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지금은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총선이 끝날 즈음에는요. 다시 이게 플러스로 올라서는 것은 아닌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이게 플러스로 올라가게 정부가 놔두지는 않을 거다. 그게 시장의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는요. 올라가는 분위기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수도권은요. 오히려 말입니다. 낙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5%까지 늘렸습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수도권은 16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살짝 올라가고요. 살짝 내려가고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계속된다는 것이 현실일 것 같아요. 전국 아파트도 0.05% 내려서 지금 14주 연속 하락이고요. 이 전체적인 걸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14주, 수도권은 16주, 서울은 15주째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물이 많으면 실제로 떨어진다는 그 원리는 맞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 살기 좋은 동네를 중심으로 또 부자촌을 중심으로 해서는 신고가가 또 일어나고 있다. 결국은 부촌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주변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요. 서울 전역으로 확대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것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장을 해보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요. 아파트에 대한 임장은 또 이게 생각보다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임장 안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박스권 장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지리하게 길어지잖아요. 그럼 급한 사람들은 또 급매를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매가 다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면서 무리하게 시장에 저는 임장을 하는 것보다가 가끔 한 번씩 임장을 하는 것 지금은 그것을 권하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요. 상업용 부동산 쪽의 임장은 좀 많이 해보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쪽에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최근에 올라간다고 하지만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쪽에 무리하게 임장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무리하게 임장을 한다고 지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반드시 임장을 한번 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처럼 완전히 좋아지는 그런 임장은 없을 겁니다. 막 푹푹 떨어지고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시장을 한 번쯤 보는 것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